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매우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제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미국 증시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흔들림을 보이지는 않았었고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큰 타격을 보였던 게 2018년도 장세의 특징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포착이 되지 않는 흐름이고요. 어찌 보면은 그 당시 2018년도에 이 국내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주가의 위치 자체가 지금하고는 또 확연히 또 다른 위치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미 트럼프 일기에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관세에 대한 시장의 리스크는 어찌 보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이미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이 상수적인 악재로 받아들이는 느낌이 매우 강한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주가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점점 그 포모가 현상이 더 커져 갈 수밖에 없고, 또한 급등하는 종목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결국에는 혹은 종국에는 이 꼭대기에서 잡는 이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시장은 유동성 랠리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깨지든 어쩌든 간에 우리가 리스크를 감내하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구간이다 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어느 순간부터 확 올라왔고, 작년 11월, 12월 달만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4조 4천억대 거래대금을 보였던 코스닥 시장이 지금은 10조를 육박할 때도 있고 10조에 근접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며, 많은 종목군들 특히 이제 급등하거나 강한 종목군들에서 발생되는 거래 대금 규모가 최소 4, 5천억은 그냥 육박하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보여진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용기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요, 네, 그냥 웬만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웬만해서는 물려도 살려주는 시장이다. 물려도 살려는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종목을 찾아서 배팅하고 또 매매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지수 단에 약간의 고점 징후가 발생한다든지 지수 단의 저항 구간이 있을 때는 그 시점에서 잠시 조심하고 또 조정을 기다렸다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만 해도 지금은 어찌 보면 괜찮은 시장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카페에서 유럽 가입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은 결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트럼프 관세 전쟁은 증시 하락 요인이 안 된다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흐름이고,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나 그 파도 속에서 주도 업종에 최대한 편승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더 많은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었는데, 장 중에는 그냥 러프하게 흘러가다가 장 막판에 이제 시장이 좀 흘러내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3월 12일부터 국내 이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급락을 하는 모습이라 좀 어이가 약간 없었어요. 왜? 왜 제약바이오가 급락이야? 왜 하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장 막판 들어서 바스켓으로 프로그램이 제약바이오 쪽을 좀 던지는 그런 흐름이 일부 있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좀 밀려 내려왔구나 정도로 생각이 들지,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많이 없었던 흐름이었고, 또 약간의 시장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군들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흐름도 많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 섹터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종목군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보는 부분도 일부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 시장 딱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던 말던 시장을 움직이는 이들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흐름에 빠지면 주워 담아서 올리기 바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미국장 말고 국장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고 있는 게 특이점이고, 전세계 상승률 탑이 지금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주 강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는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일 약간 기분 나쁜 음봉이나 일단 오늘은 시가 2음봉 하락에 소화하고 올리는데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후발 종목군들은 철저히 부서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로봇 후발주는 주의하시고 대장만 일단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쪽은 삼성발 호재가 오늘까지 지속되면서 연일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종목 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시간 외에 아바코가 일단 상에 좀 들어갔는데요. 뭐 장비를 개발했다 라는 내용이고 HBM까지 진출한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시간에 갭이 떠버리면은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울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동네도 특징은 일단 피롭식스 대장 그 외 신규주에서 지금 PIE 2연상 후 음봉, 삼양 NC캠 2연상의 시외상이 풀렸다.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시장이 이러하니 이 트렌드를 따라야 되고, 트렌드한 섹터의 신규주 묻지마 배팅이 강할 땐 편승하고 손절 잡고 대응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상세 하나 에어로가 화려하게 대금 1조 이상 터트리며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초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까지 올라왔을 때 숏을 때리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매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력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올 때 약간 못 따라간 게 좀 묻네 아쉽긴 했어요. 1000억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끄집어 올렸는데, 흔히 말해서 이걸 어떤 부분으로 해석하냐면 인위성 봉이 발생을 했다, 인위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그 시총 상위 종목이 연속 2, 3일 급등해버리면 단기 고점이 10중 8구 나오기 때문에 2, 3일 급등에는 추격 매수 절대 금지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들어갈 봤자 먹을 폭이 많이 없다,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PSK 홀딩스가 종가의 8%, 그 다음에 시간에 장중 상한가까지 가면서 굉장히 시외 슈퍼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는데요. 내일 시가 이후에 이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슷한 흐름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 차트적 위치에서 잘 봐야 되고, 현재 IT 반도체의 이 수급은요, 어떤 부분에서 돈이 들어오냐면, 뭐 삼성전자가 에이직 반도체 HBM 20% 물량을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말이 있겠지만,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이구환신이란 뭐냐, 이 오래된 전자 제품을 반납하고 신제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는 중국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가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종목군들의 주가 급등의 요인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두 번에 끝날 부분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왔던 뭐 동진 세미캠, 원익 QNC, DB 하이텍 등등의 종목군들을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2, 3일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지지를 보면서 보는 게, 일단은 이거는 워낙 바닥권에 깔려 있는데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워낙 바닥권에 깔려 있어서 바텀 피싱 쪽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왜? 나머지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대적 수익률 측면에서 이쪽이 더 나와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어버브 반도체를 뭐 에이럭스와 비슷하게 매수를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칩셋 미디어와 에이럭스를 잡아서 좀 넘어왔었는데요. 드론 쪽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종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따로 이제 종목에 대한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요. 에이럭스는 좀 기분 나쁘게 음봉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좀 봉이
그러니까 차트가 좀 깨져버렸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볼까 합니다. 의료 AI 섹터도 신고가 영역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첨단 산업에서도 에이럭스를 봤던 거, 그 다음에 의료 AI 신약 관련해서 온코크로스만 봤던 거, 전부 다 여러분들 공통점은 신규 상장 종목이라는 점과 신고가 부근에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트렌드고 시장은 신규 시장, 특히 강세장에서는 신고가 구간의 종목군들이 더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차가 달리기 전에는 이제 뭐 천천히 이제 시동을 걸고 막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앞에 턱이 있으면 이거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기차가 한번 가속력이 붙어서 폭주하기 시작하면 그 관성에 의해서 멈추고자 해도 쉽게 멈출 수가 없죠. 브레이크를 걸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게 관성의 이 원리고요. 관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폭발해 버리냐면 신고가 구간에서 관성이 터져 버리면 방향이 상방으로 쭉 열려 버리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세장에서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조급해지고 상방에 대한 열망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수익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 쪽도 오늘 뭐 대동기어가 상당히 장중에 강하다가 장 막판에 좀 밀려버렸는데요. 시간에 재건 종목군들 뭐 여전히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건 쪽도 요 며칠은 계속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밀리게 되면 2월 20일 날 일단은 키우의 이 트럼프 특사가 방문하기로 했고 이러다가 또 깜짝 젤런스키와 트럼프의 만남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다들 이런 부분들 일정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주식 시장에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탐욕과 공포입니다. 인간 처음에 긴가민가 할 때는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매수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많이 올라가서 꼭지에 가면 수익의 기회를 놓칠까 하는 이 탐욕이 우리의 없었던 용기를 내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겨내고 반대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안 되면 자기만의 기준을 확실히 잡고 원칙에 의거한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 손절 원칙을 준수한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실 수 있다 라고 믿습니다. 가급적 매일 투자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사가 그래요. 사업이든 투자든 인간관계든 언제나 마음이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수한 자리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뭔가 이상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자, 오늘은 뭐 시간의 종목군들 중에서 약간의 특징적인 종목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바코는 일단 많이 올라왔고 PSK 실적 좋았고 온코크로스는 잘 갖고 있다가 급등해서 잘 시간에 일단은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해버렸고요. BH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 잔고가 1조 2, 3천억 되는데 또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에서 1,000억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종목은 많이 밀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됐다라는 걸 좀 증명해낸 것 같고요. 고영도 최근 다른 로봇주들 좀 밀리고 있는데 고영이 잘 버틴다. 내일 혹여나 고점을 뚫고 단기 슈팅하고 죽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 정도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지수 먼저 코스닥 일봉인데요. 코스닥 일봉에서 의미 있는 구간은 여기 이 음봉의 자리 이 자리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자리는 당연히 이 757포인트라는 이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위에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는 고점이 많은 자리죠. 여기에서 지지를 했고 여기서 돌파를 했고 여기서 이탈을 했으며 여기에서는 돌파를 했고 여기는 몸통부터 깨져서 나왔다.
많은 심리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방에 돌파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단기간에 올라오는 폭이 일정 구간 있고 이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조정을 이렇게 받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의 시장의 유동성이나 강세의 흐름이나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는요. 이러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이 단기간에 깊게 길면 일주일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위에서 툭툭 일주일 혹은 단기 급락이 빡세게 팍팍 두 번 나와버리면 가격 조정으로 조정을 보인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 혹은 새로운 섹터의 탄생과 함께 시장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단기 고점으로 일단은 향해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장중의 변동성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정도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급등 올라가게 되면 그냥 이 자리는 뚫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수에는 의미가 없다.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수가 그냥 결정돼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부터 좀 보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는 선은 이 연두색 선을 더 단기 추세로는 의미 있게 보는데요. 45일 이평선이고요. 일단 이 하락하던 이평선의 기울기가 이제는 약간 평평해지는 느낌이 들죠. 우하향하던 주가가 이 봉 하나로 일단은 방향을 바꿔놓고 올라왔다. 그럼 빠지더라도 이 봉의 중심을 훼손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나쁘지 않은 흐름이 밑바닥에서 좀 나온다. 삼성전자의 밑바닥과 함께 최근에 동진세미캠과 DB하이텍이라든지 원익QNC라든지 등등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DB하이텍이 이제 그 12인치 반도체를 많이 하죠. 구형 레거시 반도체인데요. 이 구간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밀렸을 때 이런 자리는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조정시 어디까지 밀렸다가 갈지 모르겠지만 38,000원대 기본적으로 한번 봐보고 더 내려오면 밑에서 체크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자리는 37,800원 구간 찍어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 QNC도 시가총액 5천억에 1200억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워낙 레거시 박살나니까 못 갔다 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바톤 피싱 한번 해줄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밀렸을 때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HBM의 PSK 홀딩스는 시간에 때 일단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시간에 56,700원 선하나 그거 보면 56,700원 이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 그러면은 시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당연히 저항을 맞을 거고, 이런 아래 갭 구간 혹은 음봉을 만들어냈던 구간까지 밀리는지 혹은 이런 음봉에서 지지를 받는지 보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좀 크니까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현재 윗구간에서 계속 지지와 저항을 보이면서 좀 움직이는데, 일단은 11선에서 수렴하고 올라오고 종가 고가로 만드는 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를 안 보면 안 되는데, 일단 시가가 시간의 때 상한가 구간에서 딱 출발하면서 시가부터 굉장히 빠르게 빵 해가지고 시가부터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일단 1차적으로 시가 그 다음에 한 3분 만에 이렇게 좀 올라와서
선물을 2차 VI에 좀 걸어놨는데 그게 전부 다 체결이 되길래 뭐야 했는데 이거를 뭐 순식간에 이렇게 좀 돌려놨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런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눌리고 폭등을 했는데요. 지금 단기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22조 6천억이죠. 시가총액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생겨서 올라가더라도 얘는 막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템버거 그 이상을 만들어 버렸네요. 2000년대부터 하면은 엄청나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오션까지 좀 올라오는데 이들 모두 다 올라올 때는 전부 다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걸리고 있다. 걸리고 있다. 강하게 돌파면 이 상단을 아예 한 방에 뚫어버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이 구간에서 꺾였다가 볼린저 밴드가 수렴할 때 맞고 떨어지는 구간에 급락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약간 부담되는 밸류가 돼버렸다. 일단 이렇게 봐지고요. 하나오션의 월봉 기준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68,000원까지 열려 있겠다 월봉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구간들이 10살이 넘어가는 구간은 결코 아니라고 봐요. 10살이 넘어가는 구간은 결코 아니다.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이격 조정을 확실히 좀 받아야 된다. 최근의 시장 특징은 뭐 하나오션 강한 상태에서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더 이상 치고 못 가죠. 그런 말은 하나오션 자체를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방산으로 인정해서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 조선 업종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피크 를 친 상태에서 많이 밀려내려오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전체 조선을 싸그리 묶어서 지금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제 조선 종목군들 많이 밀려 내려온다면 워낙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동성 와인텍 같은 것도 단기 100%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조선 전체 섹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하나 오션 하나만 특별하게 지금 움직이는 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반도체 안에서 이제 팹리스 쪽에 칩셋 미디어가 사실상 가장 강한 흐름을 최근에 보였다라고 했었죠. 어제 이제 종배로 칩셋 미디어는 좀 들어갔다가 어제 주가 베팅으로 들어갔다가 목표 주가 22,400원 언급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매도를 좀 했고요.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종배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런 앞에 고점을 단 한 번에 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구간상 이 종가의 윗꼬리가 적은 상태에서 호실적에다가 안 갈 이유는 없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종가 베팅으로는 나쁜 구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추후에 칩셋 미디어나 가온 칩스라든지 종목군들은 잘 지켜보면서 가야 되고 두산 테스나가 실적이 좀 잘 안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최근 연속적인 좀 급등을 해놨죠. 의미 있는 박스권이라든지 의미 있는 저항대가 어딘지 체크해 놓고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SOC라는 또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안에서 두산 테스나의 역할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테슬라에 또 전적으로 또 납품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내러티브가 붙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두산 테스나도 함께 관심 종목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신고가가 막 폭방하는데요. 지아이노베이션도 유상증자 권리락이 나오면서 일단 단기간에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반등한 폭이 굉장히 큰데 지금 뭐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매도의 자리였다라고 일단은 좀 보여주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뭐 위에서 지금 좀 놀고 있어서 이 자리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밀리게 돼서 많이 내려오면 매수로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코오롱 티슈진이 시가총액 10위 탑 10에 들어가 버렸어요. 코스닥에 굉장히 좀 세게 올라오는데 얘는 라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매매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올릭스가 오늘까지 점으로 2연상을 갑니다. 2연상을 가서 시가총액이 3천억대에서 벌써 6천억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봉상 이제 내일까지 오늘까지 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봉상 만약에 이 종목이 가게 된다면
한 번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저항들을 만들어 놓고, 저항 구간이 어딘지, 지금 주가가 여기잖아요. 그럼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43,000원과 37,000원, 이런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는 해놓고, 내일 만약에 올라왔을 때 월봉 기준에서 지지와 저항, 아래꼬리, 롱바디, 음봉 41,000원, 그 다음에 주봉에서 깨지고 나란 갭자리를 돌파했고, 그 다음에 여기 깨지고 내려간 자리 37,000원, 그리고 롱바디 음봉 48,000원, 43,000원, 이런 구간들을 체크해 놓고 종목이 올라왔을 때 뭐 전술적으로 어디가 고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 굉장히 뭐 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잡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점으로 그냥 지금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 이후의 흐름을 좀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슈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까지도 뭐 피롭틱스 아침에 살짝 개파락 출발, 약상승 출발 이후에 소폭 밀렸었는데, 최근에 워낙 지금 이쪽이 탄력이 좋아요. 탄력이 좋고 뭐 바로 수급도 좋고, 그 이면에는 PPI가 지금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갭을 높게 뜨고 바로 안 무너지니까 뭐 피롭스 다시 끄집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거는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위험하네요. 이제 위험한 것 같고, 후발주에서 나인테크를 상한가를 보냈다라는 점도 그렇고, 삼양 MNC라는 종목도 어거지로 오늘 끄집어 올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삼양 MNC 좀 매매했던 것 같고, 여기에서 급락을 맞았으면, 이슈가 나왔는데 급락을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의 돌파로 들어가서 뭐 짧은 구간에 상당히 터프하게 올라와줘서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한 9% 정도, 거의 9% 10%한 방에 좀 올라와줘서 탄력이 엄청나게 좋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내일 어떻게 될지 일단 오늘 돈을 그래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그냥 죽기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봐보기는 할 것 같아요. 봐보기는 할 것 같은데 매매할지는 모르겠고, 또 레인보우도 흔히 말하는 첫 5일선 이탈인데, 보통 이제 5일선 이탈 매매나 이평선 이탈 매매는 이런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이 첫 자리에서 많이 봅니다. 음봉 이후 첫 5일선, 그리고 5일선 첫 이탈 이음봉 매매, 이런 식인데, 구간이 너무 높고 과거 종목의 패턴이 있다 보니까 매매는 하지 않았어요. 매매는 하지 않았고, 아침에 이제 이런 돌리는 자리들,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확인된 이런 돌리는 자리들, 좋은 자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딱히 이거를 매매할 뭐 생각이 좀 안 들어서 보진 않았고요. 강한 흐름이네요. 강한 흐름이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계속 추적 관찰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17일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이럭스 드론 종목에서 최근에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돌파가 나와줬고, 어제 여기 헤드앤숄더 구간을 일단은 매물을 소화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가 강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으로 좀 봤는데요. 좀 아쉬웠던 종목 같아요. 좀 아쉬웠던 종목 같습니다. 뭐 매매는 뭐 나쁘지 않게 어제 같이 눌림에서 잘 사가지고 분할로 일부 매도하고, 여기 돌파하는 흐름에 추가로 좀 더 사서 네, VI 들어갈 때 전량 날렸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꺼림직하고 좀 기분 나쁘다 종목이, 그런 흐름도 나고, 또 솔트룩스도 오늘 돌파가 좀 나와줬죠. 이유가 없었지만 돌파가 좀 나왔는데,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는 이 차트를 길게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의 매물대 구간들,
매물대 구간들을 체크해 놓는 연습이 필요하고,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이거는 짧게 매도하고 나오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온코크로스 오늘 종가에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말을 했던 부분을 똑같이 말하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갔다가 음봉이 나왔고 올라왔으면, 이런 악성 매물대를 만들었으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이러한 상한가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는 종가 매수를 하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종가 베팅을 해서 손절, 예를 들어서 내일 빠져버리면 손절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분봉 상태도 최근에 보면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구간에서 저점을 지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던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는 종배로 넘어왔고, 시간 외에서 일단은 시간 외에서 일단 다 매도를 했는데요. 내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이런 자리들에서 매물 소화를 잘 해줘야 되겠죠. 일단 14,000원 위에서 출발하고 올라와서 맞고, 오후장에 이렇게 해서 힘 모아서 올라가게 되면 추가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흐름이라면 음봉 맞고 끝나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한 종목군들 중에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삼지엔터라는 종목도 티니핑 관련해서 4분기에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무려 90억 흑자 전환을 했다. IP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다. 나중에 눌리면 봐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숲도 오늘 아침에 시가로 조금 뿐이 못 사가지고 얼마 많이 사진 못했는데, 시가 개파락이 10% 나오고 시가부터 바로 올라갔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는 사실은 좀 더 떨어지면 훨씬 좋은 자리가 많았는데요. 일단 이 돌파했던, 정확히 말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구간에서 딱 지지받고 강력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해준 것 같다. 올라가게 되면 또 저항을 좀 받겠죠.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악재를 바라볼 때 그 악재 속에서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종목을 이렇게 사들어 왔는지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해보면 악재에 던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